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100원, 200원 후원해 주시는 후원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오늘 그 집에 가는 길에 방송을 이제 켰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일 이제 그 궁금해하는 것이 초대 대통령을 이승만으로 선출한 거에 대해 가지고 왜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 됐느냐, 이거를 이제 그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궁금증에 답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 방송을 켰는데요. 그거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이제 쉽게 이제 압축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됐죠.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해외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이제 귀국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미 군정청에서는 그 하지 장군이 이제 군정청장이었는데 임시정부와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혼란만 부추길 것 같다고. 그래서 미 군정청 이외에 그 어떤 단체도 정통성 있는 정부 행세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못을 박아 가지고 그 군용기는 제공을 했지만 이승만 박사, 뭐 백범 김구 선생, 우사 김규식 선생, 뭐 해공 신익희 선생, 이런 사람들이 다 개인 자격으로 귀국을 했어요. 물론 이제 임시정부 상해에서 이제 모여있던 임시정부 사람들은 하지 장군이 군용기를 보내줘가지고 편의를 제공해주고, 이승만 박사의 경우에는 메가더 미 점령군 사령관 GHQ 사령관이 이제 귀국 보증을 해주면서 편의를 제공해줬고, 그래 해방 공간에서 이제 모이기는 모였는데, 일단 정부가 구성이 되고 독립국가로서 나아가야 되는데 서로의 셈법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훗날 국무부 장관을 지내게 되는 딘 러스크 대령이 잡지책을 보고 서울이 중심이 되니까 서울 이북의 38도선으로 이제 인위적으로 끄어가지고 이제 위도 38도 해가지고 이제 일본군의 무장해제와 행정력 해제를 이제 하기로 했는데, 이게 점점 고차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 이제 유엔에 이제 설치된 한국을 위한 임시위원단의 경우에도 서울에서는 활동을 했어요. 대한민국에서는 활동을 했는데 북한에서는 소련의 반대로 활동하지도 못하고, 그런 가운데 1946년도 정읍에서 이승만 박사가 공산당과 전염병 같은 이런 단체와 손을 잡느니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을 해서 민주주의 국가로 갈 수 있으면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정읍 발언이 특별한 건 아니고 이승만 박사의 이제 소신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그분은 공산당을 전염병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절대 만나면 안 된다. 대신에 정읍에서 처음으로 이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정읍 발언이 유명해진 건 사실이지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발언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남한만의 단독 정부라도 수립해야 된다, 이 발언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백범 김구 선생이나 우사 김규식 선생은 통일 정부를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공산당이라도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서 손을 못 잡을 이유는 없지 않겠느냐. 그거는 공산당의 승리를 몰랐다기보다는 민족이 하나 되는 걸 원하지 분단되는 걸 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1945년도 해방이 되고 난 이후에 독립운동을 한 사람부터 해가지고 각종 정치 짬밥이 있는 사람들은 다 서울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들어오게 되는데, 누가 봐도 친일을 한 사람이 주도권을 잡아나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미 군정청에서 반대를 하는 공산당 계열 사람들이 이제
뭐 잡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 이제 이것저것 이제 따져보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3당 합당으로 인해 가지고 남로당이 탄생이 되었습니다만은 박헌영이가 주도권을 쥐지도 못하고, 허은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이제 북한의 허정숙의 아버지 되는 허헌이라는 사람도 별로 발언권이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정치 짬밥을 따져보니까 처음에 분위기는 어땠느냐? 서재필 박사 독립문 하면 생각나고 독립신문 하면 생각난다는 서재필 박사가 처음에는 이제 떠올랐어요. 그분이 떠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때 서울로 들어온 사람들 중에는 최고령이었어요. 1864년생.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1875년생인데 11살이 더 많았다는 것과 더불어서 21살 때 20살이었군요. 20살 때 1884년도 갑신년의 정변을 3일 첫날을 김옥균과 함께 이제 도모를 한 사실이 있다 보니까 갑신정변 짬밥으로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치 짬밥이 대단했는데 여기서 걸림돌이 두 개가 나와요. 어떤 걸림돌이 이제 두 개가 이제 나오냐면 일단은 걸림돌이 죄송합니다. 세 개네요. 세 개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나이가 너무 많다. 81세인데 곧 돌아가시게 되면 대통령 새로 뽑아야 되는데 이렇게 나이 자신 분이 되면 되겠느냐. 그리고 두 번째, 갑신정변 실패 이후 미국에 건너가 가지고 이제 유학을 하면서 그런 의사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필립 제이슨이라고 하는 그런 미국식 이름으로 평생 달고 살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세 번째로 봤을 때 독립운동에 있어가지고 좀 건성건성하지 않았냐. 그때 미국에서 말이지 외교적 독립운동이라도 좀 했으면 좋았을 것을 뭐가 한 게 있다고 이런 사람은.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에서는 나이 자신분이 너무 나이 자신분이라는 점 때문에 이제 좀 멀어졌어요. 멀어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몽양 여운형의 경우에는 공산주의 세력에서는 인기가 높았고 대중 지지도가 높았지만 정치적 커밍아웃을 해야 되는데 사상적 커밍아웃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논란에 휩싸이게 되면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1947년도 해화동 자기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이제 한지근이 쏜 총에 이제 암살을 당했죠. 그리고 나니까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1948년도 남한만의 단독 정부라도 수립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유엔에서 통과가 되자 그게 소련도 반대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소련은 북한에 이제 공산주의 정부를 수립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중공은 유엔에 가입이 안 돼 있는 상태고 대만이 들어가 있었던 상태인데 대만이 반대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5월 10일 날 총선거를 통해 가지고 200명의 국회의원을 선발해서 이들이 이제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기로 하고 대신에 이북 지역의 100석의 의석을 남겨두기로 했어요. 재헌헌법상에서는. 그런데 이제 재헌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고려대에서 총재가 지내는 유명한 법학자 유진호 박사가 기초로 했는데 처음에는 의원내각제였어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하고 싶은 사람들도 좀 있으니까 의원내각제가 뭐냐. 그리고 미 군정청에서도 좀 이렇게 옆구리를 좀 찌르는 겁니다. 한국 같은 이런 분단 국가에서 군사적으로 움직임도 있을 수 있는데 좀 강력한 대통령제가 더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유진호 박사가 급수정을 해가지고 대통령제 헌법을 재헌헌법을 만들었는데, 그래 이제 만들면서 이제 대통령이 임기 4년에 2번을 할 수 있도록 약간 미국식 헌법을 따와왔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유진호 박사도 그랬고 이제 모두가 이제 그랬어요. 미 군정청에서도 그랬고, 지금 대한민국이 50선거를 통해 가지고 국회의원을 198명을 뽑았다. 제주도에서 이제 4.3 폭동이 벌어지는 바람에 2명을 뽑지 못하는 상황에서 198명을 뽑은 거는 맞지만
대통령 선거를 할 수 있는 국민적 여력이, 국가적 여력이 되겠느냐. 그래 이제 국가적 여력이 아직은 안 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국회에서 198명의 국회의원들이 모인 가운데 국회 간선제로 이제 선출하는 거를 이제 헌법에 집어넣었어요. 그 뭐 다른 의도는 없고요. 그 국가적으로 이제 역량이 선거를 할 수 있는 역량까지는 좀 안 되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50선거에서 95%의 그 투표를 기록을 했습니다만은, 국민적 역량이 소모될 수 있고 예산이 소모될 수 있으면 국회에서 간선제로 이제,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누가 초대 대통령으로 적임자인가를 따져 보니까 그 국회의장을 임시로 맡고 있었고 대통령 열망이 있는 이승만 박사, 그리고 이승만 박사의 이제 상대로서 이제 그 임시정부 출신의 백범 김구 선생, 두 사람을 후보로 압축을 해가지고 국회의원들에게 자유투표를 하도록 했어요.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대통령이 적임자라고 생각하느냐. 나이는 비슷했어요. 1875년생에 그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1879년생이었나요? 백범 김구 선생. 그게 이제 국회의원들에게 이제 자유투표를 하도록 했는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애시당초에 남북한의 그런 그 통일정부가 아니면 관심이 없었던 백범 김구 선생은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아이 말이지 뭐 나는 대통령이 돼도 뭐 하고 싶지 않소,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때 국회 구성이 198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 친일 그 지주 쪽을 대변하던 한민당, 보수 세력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한민당이 약 한 80석 정도, 70석 정도 됐을 겁니다. 70석 정도.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을 따르는 대한독립촉성회 출신이 한 60석. 그래 이제 130석 정도를 이제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경력을 내세운 사람이 한 50석.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초대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승만 박사한테 가는 게 맞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이제 압도적인 몰표가 쏟아져 나왔는데, 대한민국을 일단 건국하자는 측면에서는 그때 이제 국회의장이었던 그 선거관리위원장 역할도 맡고 있었던 신익희 의장조차도 거부감을 가지지는 않았어요. 현실적으로 정부를 일단 만들고 봐야지. 그게 정부가 우뚝 서고 이제 대통령이 이제 자리매김을 해야 이 뭔가 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봤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정부 수립이 우선인지라 그 뭐랄까요, 이승만 대통령이 소위 나중에 노역을 부려가지고 평생에 먹겠다, 이거 뜻을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지금 일단은 대한민국을 일떠세울 지도자는 이승만 박사니까 그렇게 가는 게 이제 좋지 않겠느냐 해서 국회에서 이제 표를 몰아준 사실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표를 몰아줘서 이제 초대 대통령이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정치 행보는 국회의원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행보를 유지했기 때문에 결국 4.19의 비극을 맞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초대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승만 박사가 현실적인 대안이니까, 정치짬밥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나의 자신 그때 당시 나이가 84세가 된 서재필 박사를 옹립하기에는 좀 이렇게 조심스럽다. 그리고 국민들이 생각할 때 좀 일제시대의 경력도 있고 하니 현실적으로는 이 박사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독립운동을 했던 진영에서 이제 선출된 국회의원들조차도 공산주의하고는 한판 붙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반공주의자였던 이승만이 제격이라고 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제 말씀드릴 것은 미 군정청에서도 반공이 이제 국시의 제일이 당장은 돼야 되지 않을까. 아직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국가에서 그 민주주의 운운하기는 좀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합작품으로 이제 나온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의 선출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이승만 대통령은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그 당선을 이제 수락하고 이제 대통령에 취임을 했는데, 그러고 한 1년 정도 안 돼서 그 남북의 그 분단된 정부는, 나는 이승만도 김일성도 나는 그 인정하지 않겠다고 주장을 했던 백범 김구 선생이 그 6월 23일인가요? 29일인가요? 그 저기 1949년도 경기장에서 이제 그 암살을 당했죠. 그 안도희로부터. 뭐 지금도 이제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안도희가 이제 김창룡 특무부대장의 주선으로 이승만 대통령을 만났고, 그래 이승만 대통령이 여기 어른들 시키는 대로 일 잘하면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뭐 이제 그 하여튼 그 저기 그 저 안도희의 그 증언이라고 하는 것이 좀 억지스러운 측면도 있고, 안도희의 증언이라고 하는 것이 좀 오락가락한 측면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스스로 진술한 것도 아니고, 뒤에 가서는 권중희 씨가 사람을 좀 못살게 괴롭혀가지고 침으로 찌르기도 하고 협박도 하고 해가지고 진술이 나온 게 있기 때문에, 그래 이제 그 안도희의 그 백그라운드에 대해 가지고 이제 그 진술이 좀 이렇게 신빙성이 조금 주저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는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반공에다가 휴전 38선을 인정할 수 있는 현실적인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 이승만 박사가 이제 대통령이 이제 된 겁니다. 뭐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누구는 이제 그래도 서재필 박사를 밀었어야 되지 않나라고 하기에는, 서재필 박사의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차라리 그 대한민국에서 제일 나이 많은 마이 자신분으로 그냥 차라리 그냥 하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거는 좀 이제 좀 무리가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대통령은 일단은 건강해야 되겠죠. 올해 이제 그 임기를 마칠 수 있으려면 거뜬해야 되니까. 건강이 좀 염려되는 그 늙은 할아버지에 불과했던 그 서재필 박사가 대통령 자리를 오르기에는 너무 건강이 뭐 그렇게 따라주는 측면은 아니었다, 이렇게 봐주고요. 오늘 그래서 이제 초대 대통령 선출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렸는데요. 궁금증이 좀 해소되셨기를 바라고요. 이 날씨가 이렇게 비도 왔다가 이제 추워졌다가 더워졌다가 오락가락 하는데, 건강에는 항상 24시간 유념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머리에 지식은 빌릴 수 있지만 건강은 못 빌립니다. 건강이 우선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살포시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